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손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 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스터, 오늘의 마스터죠. 손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는 검색을 하셔서요. 저희 송혜교TV 실시간 시청을 하시면서 채팅방 활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현재 구간 11시 57분 2분 29초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재 시장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S&P에 대해서는 이전에 기록했던 상황보다 조금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현재 구간 2731.25포인트 밀린 상황입니다. 0.18% 약보합권이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6,787.75포인트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0.09%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유로 FX는 1.24달러 이탈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23935달러로 0.29%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역시나 1350달러 이탈 이후에 1349달러에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1349.6달러로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1달러 후반대와 62달러 초반대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62달러 지지가 되면서 0.80%, 62.01달러로 다시 소폭 올라가고 있는 모습까지 크루드오일까지 가격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10,000달러를 회복했던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여전히 10,000달러 지지가 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시세인데요. 일단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9.53% 상승한 1,975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지수와 통화 그리고 상품군에 대한 부분은 일부와 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선물 쪽에서는 조기 폐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통령의 날로 인해서 지금 본장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 속에서 거래량도 조금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린 크루드오일 지금 마지막 마스터님의 의견만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현재 62.0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마스터님 역시나 좀 다운 의견 들어주셨죠? 네, 들어볼까요? 네, 다운의 의미는 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들 끝난 상태에서 큰 흐름들의 보합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매수 가능성의 자리가 그냥 남아있다에 대한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일봉하고 오늘 매매한 것까지 쭉 훑어보면서 전반적인 포지션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저번에 13일이었죠. 13일, 14일.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58.50 부근부터는 그 다음에 60달러 떨어지고 59달러, 특히 58.50대의 부근이었어요. 그 부근에서 매도 친 거 절대 아니라고. 근데 뭐 그날 굉장히 매도 쪽으로 위협을 계속 가하는 도중이었었습니다. 저희도 50틱, 100틱 이렇게 빼먹고 또 추세 매수로 잡아놨는데 걔네들이 약간씩 밀리는 그림들이 있었고요. 물론 저희는 분할 대응을 해서 별 걱정 안 했습니다. 우선은 매도 쪽 관점들이 계속 커지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죠. 자, 저희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크루드 오일 매수 배팅 하나, 그 다음에 분할대기 하나, 그 다음에 분할은 안 잡힐 거다. 그냥 들고만 있으라. 이렇게 해서 벌써 연휴 지나면서 400핍을 먹었죠.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 보시면 얘네들 추세 지지력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헷갈린 게 대부분 이런 거였을 거예요. 고점을 연결한 구간들. 자, 차트 좀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게 빠지기 시작해서 또 이제 뭐 사람들은 얘네들 매도 쳐야지 왜 매수 치냐고, 뭐 설왕설래하고 설왕설래를 하는 구조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얘네들이 빠지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림은 정확히 얘네들은 지지력에, 우선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교육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얘네들 뚫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리하게 배팅을 간 이유는 있죠. 시황이 바뀌지 않고 중요한 시황이 없었을 때는 뭔가 눌림에서 반등 여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추세 지지력에서도 여러분들이 얘네들까지 빠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매도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60달러가 빠지면서. 하지만 걔네들은 오버슈팅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60달러 아래에서 매수를 들어간 애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이 그림이 아니라 뭐였냐면, 제가 리딩할 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신경 쓰지 마라. 매수 하나 해놓고 그냥 분할 대기하는데 무서우면 분할 안 해도 된다. 분할 안 잡힐 거니까. 그래서 이제 400핍, 한마디로 하나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뭐 이 구간들 저항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쫓아간 거는 무리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전체적인 보합이 제가 이 구간들에서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얘네들 61.50, 그 다음에 아래 구간 힙소가 있더라도 오버슈팅 자리에서 다시 돌릴 거다. 된 아래 구간으로 오면 보합을 뛸 거고, 그게 얘네들이 64달러까지 전체적인 보합을 뛸 거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미 그게 1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게 핵심 보합입니다. 그 다음에 오버슈팅, 휩소 구간들. 자, 그렇다면 아직은 자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은 뭐 했냐? 오늘은 물량을 줄이고 매수 포지션들 최소 물량으로 갖고 갔었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여기 방송 오기 전에 했던 게 이겁니다. 자, 오늘은 그림이 작다. 61.90 매수에 62.20까지 3월물 기준으로는 62.05였죠. 자, 4월물 기준은 61.90에 62.20까지 먹는 거다. 자, 그래서 오후 7시부터 얘네들 아침에 쫓아가지 말고 눌림에 매수 배팅,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바로 다시 재매수, 그 다음에 올청 2, 3 찍을 거다. 이 아랫자리에서 2, 3 찍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07 매수에 짧으면 5개, 길면 25개. 대신 얘네들의 힘을 못 낼 수 있으니까 10개 내에서 끝내고 마감하자. 그래서 총 3번의 매수를 드리고 올청을 시키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자를 잡고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 보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그림은 뭐라 그랬죠? 제가 그냥 얘네들 오늘 보합이다. 그 다음에 위에 많이 치면 1, 20개를 더 칠 수 있으나 윗자리는 칠지 안 칠지 모른다. 자, 핵심 보합은 뭐 3월물 기준으로 60달러부터 62.30, 4월물 기준으로 61.90부터 62.20까지 핵심 보합. 자, 그렇다면 오늘 유럽장부터 미장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매수 들었던 건 추가적인 큰 그림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림은 20까지 핵심 보합이고, 그 다음에 30자리, 그 다음에 많이 쳐도 4, 5 안착 못한다. 그 대신 우리가 얘네들 윗자리 끌고 가는 거는 아래에서 지지력에서 매수 받아서 끌고 가는 것밖에 못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몇 시간째입니까? 이미 7시, 그 다음에 뭐 6시부터죠. 6시부터 거의 6시간 동안 제가 예상했던 오전, 아침 9시에 예상했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미국 장 안 열리죠.
자, 물론 미국장 안 열린다 해서 얘네들이 안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량이 작으니까 작은 물량으로 많이 움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오전 중에 12시 전까지는 이 그림 벗어나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도 그냥 이 그림일 거라고 생각하고 마감하시는 게 좋고요. 단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이 자리 지지된 건 다 알아요. 이미 400pp 올라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를 돌파했냐죠. 과연 얘네들 돌파했냐 안 했냐죠. 62달러를 안착 시도한 애들이 안착을 할 거냐 말 거냐죠. 자, 그 다음에 윗 구간을 넘어갈 거냐 말 거냐죠. 자,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60달러 지지력을 기다렸다가 매수 배팅 들어간 게 좋긴 하겠지만 너무 멀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분들이 매도 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매수 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가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지켜주는 데에서는 아직은 매수 여력을 더 본다. 그 다음에 롱포는 뭐 당연히 저희 신세계를 보셨던지 아니면 저와 같이 함께 하신 분들 모든 서울경제에서 같이 하신 분들은 얘네들 매수로 400핍 정도 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익절만 잡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익절되면 눌림 기다렸다가 하시기 바라고, 매도는 신고가 높인 이후하고 오늘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 변화없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보합 구간은 64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매수를 연 거고, 62달러에서 이 구간에서 매도는 노릴 수 있으나 걔네들이 당길 가능성이 높고, 가장 좋은 거는 롱포 매수는 60달러, 그 다음에 롱포 매도는 64달러를 대기한 게 좋다. 그 다음에 지금 딱 중간 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렴 구간이니까 수렴 구간 여전히 똑같죠. 네. 얘 수렴 구간 상단을 치더라도 오전에 리딩했던 것처럼 20까지 핵심 보합에 4호 안착 못하는 그림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의 흐름과 좀 길게 보실 분들에 대해서 좀 가격대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4월물 기준으로 좀 보자면요, 61.90에서 매수적인 관점 62.20까지에 대한 목표가도 또 제시를 또 해드렸고, 자, 그리고 일단 좀 길게 보실 분들에 대해서는 60달러에 대해서는 매수적 관점이고요, 64달러에서 매도적 관점으로 좀 긴 호흡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죠.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는 조금 움직임이 좀 적어진 상황인데요. 다시 1350달러 좀 터치를 하면서 0.07%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0.3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골드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김호균 해설위원님 관망이시고요. 김경영 PD는 업이고요. 저와 맞서님은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앞서서 유로 FX와 마찬가지로 달러의 흐름을 좀 많이들 참고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관망의 의견을 들어주실 김호균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다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오늘 이제 휴장이고 하는 상황에서 또 모멘텀이 좀 약하기 때문에 관망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달러의 영향을 받는 것도 지금 사실이고, 유로랑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 유로랑의 차이점은 일단 유로는 이제 그 추세대를 이제 하방으로 깼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세상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이 가격대, 여기 고점과 현재 이어져 있는 또 공방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지 저항이 부딪히면서 매수세와 매도 세력이 만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든 간에 수렴 상황에서 에너지가 분출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하방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 조건이 낮고 관망을 하시는 좀 더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기서 매도가 확실해라고 매도 들어갔다가 확 올라가 버리고 3시에 종료돼 버리면 이게 또 오버나잇을 하면서 또 다음날 갭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까지 변동성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오버나잇, 그러니까 좀 포지션을 적게 가져가고 리스크 관리를 한 오버나잇이 아닌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오늘 대응하고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관망하시는 좋지 않을까 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에 대한 부분도 이전에도 또 뭐 같은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관망을 들어주셨지만 현재 구간에서 매도적인 관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좀 구체적인 설명도 도와드렸고요. 하지만 오늘은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잘못 포지션에 좀 물리신다면 그 다음 날짜까지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경영 PD 의견 바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외신에서는 골드의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 증시가 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좀 상쇄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골드가 한 2.4%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는 거의 5주 만에 가장 크게 골드가 좀 상승을 한 폭이다라고 외신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라고 한다면은 지난주에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로 대신에 이제 골드를 매수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좀 상승세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점에서 볼 때 달러의 전반적인 약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당연히 골드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서 뭐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일에 지금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 금리에 대한 전망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역시나 골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오한다라고 하는 이 기관 쪽에서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주식시장에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면 골드의 안전자산적인 수요로 인해서 계속해서 골드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 위치한 은행이죠. ANZ 쪽에서는 워싱턴발 정치적 리스크가 생겨나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진행 중인 이 뮬러 특검에서 로버트 뮬러 이 검사가 13명의 러시아인과 러시아 기업을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지난 금요일에도 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골드에도 그만큼 좀 파급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골드 거래가 좀 다소 한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만 해도 미국장은 휴일이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이제 마감을 하게 되고요. 이번 주에는 또 중국은 춘절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 거래가 좀 볼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의 설 명절, 설 연휴는 끝났지만 뭐 각국에서도 연휴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부분은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좀 거래량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일단 지난주가 골드가 2.4% 상승했다라는 점, 상승폭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최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그에 맞춰서 골드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골드에 대해서 네 번째 이슈로 좀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의 골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우선 뭐 얼마나 큰 그림 흐름들을 볼 네. 건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선은 뭐 저희가 또 저번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저희가 매도 추세를 13150, 그 다음에 12950 두 자리를 보고 추세 매도로 끌고 왔었죠. 그 다음에 13150 때부터는 매도 추격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아래 구간 안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고 윗자리는 추세 저항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중요한 자리 두 자리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대로 놔둔 차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들 매도에 대한 관점들 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수익도 크게 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중요합니다. 어차피 고가는 높이기 좀 어려운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싼 고를 찍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확신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파 시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추세로는 매수로 돌리고 가던 애들이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시도는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구간들 핵심 보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에 매수를 받다면 이제부터는 고점 높이지 못한 얘네들 앞으로 이 박스권이 얘네들 보합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351지수, 이 지수가 이 달러가 얘네들이 정확하게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추세 돌파보다는 얘네들 저항의 전체적인 보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달러가 특별히 이제 추세를 돌파하고 상방을 본다. 이러면 골드가 좀 더 확신을 갖고 싸우기 시작을 하겠죠. 특히 89.46470대를 안착을 시도를 하고 거기서도 강한 면모를 보인다면 골드는 영향을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얘는 좀 혼조세를 내비칠 거라 봅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되고 얘네들이 계속 보합되면 어차피 골드는 지속적으로 이 구간 내 보합일 겁니다. 단 얘네들이 이걸 뚫고 얘네들이 저가 낮춘 다음에 다시 오면 이 자리 시도하고 그 다음에 윗자리 시도하려고 갈 거라 그랬죠. 얘네들이 시도하는 관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골드는 아무래도 다시 보합 구간에 들더라도 아래 하단부들 1295지수까지는 다시 네. 확인하러 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혼조세 띄고 있지만 여전히 매도 관점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89.4 라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현재 구간이 좀 혼조세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매도적인 우위가 있는 상황인 만큼 그 부분 참고해서 매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각종 다양한 의견 저희가 전략을 또 챙겨드렸고 또 중점적으로 가격대에 대해서는 마스터님의 의견 함께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현재 구간 12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세 점검 하고 이어서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질문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은요, 지금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2723.25포인트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도 하락 전환이 되면서 6,772.75포인트로 0.13% 빠진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역시 지금 다시 좀 올라오면서 유로 FX는 1.24달러를 회복합니다. 1.2403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는 1,350달러 회복 이후에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0.06%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는데요. 4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62달러 선에서 지금 좀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0.80%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연휴 이후에 저희가 신세계로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월요일 장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본장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한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량이 없는 시장에서 또 포지션이 잘못 물리신다면은 그만큼 좀 위험성에 많이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한 장이기도 한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이번 주 안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오늘날의 가격대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 좀 접수를 해주셨고 문자와 전화로도 접수해 주셨는데요. 자, 먼저 문자로 온 사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89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아시아 상품 매매 안 하시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CME 상장된 부분 종목을 좀 살펴드리고 있고 그 안에도 지수라든지 각종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먼저 이런 아시아 상품 이야기 나왔으니까 해설위원님 아시아 상품은 또 CME 안에서 해외 선물 안에서 어떤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시아장, 우리나라 국내장이 움직일 때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해외 선물은 특히 이제 CME가 미국 거래소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밤 시간대, 즉 유럽장이나 미국장 때 많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아시아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시아 관련된 종목과 지수와
지수와 통화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지수 관련해서 싱가포르 상장돼 있는 FTSE 차이나 A50 지수가 있고요. 항생에는 항생 지수, 미니 항생 그리고 H쉐어, 그러니까 항생 관련된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중국 관련된 지수로서 이제 많이 아시아한테 움직이고요. 이 항생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거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일본에 니케이 지수가 있죠. 니케이 지수는 뭐 달러 베이스, 엔 베이스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래소도 뭐 SGX, 오사카 그리고 CME까지 다양하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 해당 국가에 관련된 통화들 위안화는 우리가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일본 통화인 엔화나 그리고 아시아장에서 움직이는 호주 달러 같은 아시아 통화의 움직임이 또 이런저런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 아시아장 때 많이 움직이는 거 시간과 관계없이 잘 움직이는 크루드오일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로 질문 주신 내용이죠. 마스터님은 아시아 시장, 아시아 지수에 대한 부분은 아시아 상품은 매매 안 하시는지, 네, 어떤 대응일까요? 합니다. 네. 하는데요. 우선은 오전 중에는 국내 선물 또 저희가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하고 실제적으로는 국내 선물이 보통 9시 반에서 10시면 일반적인 그림들 다 수익 내고 끝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을 손대기 좋은 시간들이죠. 10시 15분부터 해서. 근데 제가 항생을 적극적으로는 사인을 잘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항생은 크게도 수익 나지만 대부분 문제는 손절을 잘 안 지키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분할 대응도 너무 조급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 있지만 크게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수 이상들 아니면 손 안 대는 게 초반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요. 특히 지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수들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오전 중에 저희가 국내 선물을 10시에서 11시 안에는 대부분 수익을 다 내고 마감하고요. 보통 빠를 때는 9시 반에 뭐 한두 번 배팅해서 1, 2포, 뭐 0.5포에서 1.5포 정도는 수익을 보통 일반적으로 내고 마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선물 시장 보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움직이는데 보통 1, 20만 원, 뭐 100달러, 200달러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23시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또 새벽에 2, 3시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전 지수까지를 손대게 되면 걔네들이 대부분은 여러 종목들 손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굳이 뼈까지 다 발라먹지 않고 너무 늦게 가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수가 될 만한 그림들은 배팅을 안 하고 다음 잘 움직이는 장에서 손을 대겠다는 그런 좋은 의도로 여러 가지 종목을 손대는 게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얘네들을 극적으로 많이 움직인 걸 계속 손대게 되다가 그게 아시아 시장에서 물려버리게 되면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서의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큰 그림들이나 좋은 그림들 말고는 적극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요. 그다음에 위험도가 있을 만한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추천을 크게는 안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는 당연히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마스터님께서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장에서 거래한다는 종목은 저희가 뭐 항생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항생을 좋아하는 이유는 국내 선물 자체가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모멘텀이 약해졌기 때문에 좀 잘 움직이는 종목을 찾다가 항생으로 많이 눈을 돌린 거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거금도 비싸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의 어떤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이제 밤때에서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좀 물려버리게 되면 밤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항생 같은 경우는 스탑 지원을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계속 모니터링을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보는 차원에서도 항생 매매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아 시장 내 매매는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 궁금해하셔서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특히나 항생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징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전달해드렸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온 질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문자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4890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구리 단김에도 따라가면 위험할까요? 라고 구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장의 구리 먼저 가격대 확인한 이후에 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장의 쿠폰은 일단 1.16%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3.201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3.00 라인에서 반등한 이후에 오늘장 또 최근에 단기 고점에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3일 연속 반등 이어갔고 4일 연속 반등 이어갔고 지금 이거를 연속 빠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단기 매도, 지금 이틀 연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도에 대한 부분 접근 가능하냐, 유효하냐라고 그 좀 부분들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3.2 라인도 깨진 상황이고요. 마스터님, 현재 구간에서 구리는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틀 연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현재 구간도 가격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 자, 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3190 지수. 네. 제가 얘네들 매도 쳤다면 3190 지수에는 마감합니다. 우선 30분 분봉 보시죠. 네. 우선 지지력들 굉장히 강했던 구간들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깰 가능성들 낮고요.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으나 얘네들 여기서 제가 배팅하는 애들은 거의 80% 확률을 잡아요. 근데 여기 친 애들은 30% 미만 확률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는 불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 지금 이 그림입니다. 계속 채널이라고 저희가 여기고 있죠, 얘네들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보세요. 윗 구간 덜 치죠. 그럼 아래 구간 덜 치고 이제 중심 혼조세 될 거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그림 끝났습니다. 오늘 그림 마감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선 가로저항점도 굉장히 매물대들 강하죠. 이 구간들을 깨고 내려온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저는 얘네들 그냥 마감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네네. 그래서 추가적인 배팅 별로 먹을 거 없고요. 오히려 얘네들 손대고 싶다면 물릴 거 각오하고 매수로 단타를 보는 게 낫지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그림은 그냥 여기서 마감될 그림이다. 그래서 얘네들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 이 정도에서 마감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네들 보합될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타 매도는 별로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이요. 단기 매도적 관점 궁금하시다고 저희 쪽에 좀 문의를 주셨는데 그 반대 포지션으로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3.2500 기다리셨다 치십시오. 얘네들 보합되면 지금 이 구간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보합될 거거든요. 네. 네. 얘네들이 무너져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 오버슈팅 자리는 3.1500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 칠 가능성들은 30% 미만이다. 그래서 위에서 눌러서 얘네들을 끌고 가야지 지금 여기서는 절대 단기 매도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봐보세요. 다 음봉인데 지금 또 양봉으로 전환하려고 네네. 하고 꼬리부터 보십시오. 매도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단기 매도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 매도 관점에 대한 부분을 일단 오늘 나올 가격대와 이런 추세가 좀 이미 마무리가 됐느냐 아니면 좀 진행형이냐 그 부분도 좀 파악을 먼저 마스터님이 좀 해주셨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도적 접근을 좀 지향하시고요. 일단 매도적인 포지션을 접근하고자 원하신다면은 3.2500 라인까지 좀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매도적인 관점 좀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수적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현명하게 매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질문 좀 빠르게 문자 많이 왔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끝자리 26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오늘 변동성 너무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상품 진입하면 좋을까요? 조금 현명하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 지금 장이 좀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내일장을 좀 준비하는 한 번에 좀 인트로 같은 그런 날로 좀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지금 각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있어서 어떤 상품을 공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 좀 한 분 한 분씩 각 종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좀 먼저 마스터님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달러의 향방, 달러 인덱스의 향방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얘네들은 추세 매수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유로 달러를 반등 시에 매도 관점을 지속적으로 중점으로 많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아직 더 남아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왔잖아요. 이미 저희가 설날 전에 이렇게 넣어놓고 간 아이들이 400-500핍 수익이 났습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보기도 그렇고 아직 좀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50틱 이내로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저가를 돌파한 다음에 다시 지지하고 넘어가기 지지하고 매물대로 싸우고 있죠. 얘네들이 초록색 선 추세를 넘어가는지 본다 그랬죠. 그래서 롱포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분할 대비를 하든 손절을 잡고 하든 걔네들 먼저 시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로 FX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부 지지력이니까 여기서 출렁거리겠지만 얘네들은 다시 이런 구간들 새벽에 와서 있는지를 보고 걔네들 내일이라면 오늘 새벽에 와 있으면 땡큐 이러고 얘네들 매물대에서 눌러서 추세를 깼는지 그걸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하고 골드 앞으로 추가적인 가능성이 더 있는 그림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달러하고 크루드 오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달러의 간접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 달러가 강해지면 지수도 하방이 더 크게 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달러가 그냥 갇혀서 보합을 뛴다 하면 얘네들은 그냥 지금 보합 구간에서 출렁거리겠지만 앞으로의 중요한 거는 그 89.460, 그 다음에 90.00 지수를 넘어가서 안착 시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거고요. 이번 달, 다음 달 더해서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매도 추세 채널로 밀었던 아이들을 다시 넘어갈 거냐. 한마디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째 매도로 밀었었죠. 이 추세 방향이 바뀌느냐. 그래서 매수로 완전히 뛰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전반적인 채널 보합만 뛰게 되잖아요. 그림 이쁘죠? 시청자분들. 자, 그림 이쁩니까? 네. 한마디로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채널이라고 보자고요. 전반적으로 그림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채널입니다. 자, 그렇다면 3개월, 4개월 동안 매도로 빠졌던 아이들이 저가 테스트하다 실패해서 얘네들을 안착 시도한 아이들이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럼 모든 관점은 달러에 집중될 거로 보이고요. 달러 강세에 대한 이슈들로 지수와 그 다음에 유로 달러 골드가 전반적으로 다 움직일 거다. 그래서 유로 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뭐 골드 같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롱포 매매를 시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 매수로 해서 윗구간들 다시 테스트하는 걸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좀 기준으로 앞서서 저희가 이슈 시간에 좀 점검을 해드렸던 종목들 좀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시청자분 요거는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예. 굉장히 저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끔 앞으로 움직일 종목을 찍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냐 하락이 나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떤 종목 움직일 거냐라고 봤을 현명하시죠. 때 굉장히 좀 참신해서 좀 당황했는데요. 근데 또 마침 또 자꾸 만지시는데. 또 마스터님께서 먼저 유로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 역시 유로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저는 방향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매도적 접근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요 부분이 돌파되지 않는다면 매도적 관점으로 유지하면서 좀 끌어갈 수 있겠다.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근데 그런 겁니다. 제가 좀 방송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의 주인공을 파악해야 된다. 종목 50개, 60개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인공을 보고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상관관계와 어떤 그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수가 주인공일 때가 있고 국채가 주인공일 때가 있고 오일이 주인공일 때가 있고 통화가 주인공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인공이 없습니다. 약간 주인공 찾기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키 상품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은 약간 이제 리커버리 구간이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을 이끌고 갈 만한 내용이 좀 없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도 지났고요. 이번 주 일정 보면은 뭐 PMI 지수 그리고 FOMC 회의록 이런 정도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을 이끌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심지어 제가 농산물 봐도 어떤 흐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을 좀 이렇게 이번 주 회복 국면 이후에 어떤 시장을 이끌 주인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나마 방향이 보이는 건
유로 매도 전략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지금 두 분이 유로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의견을 보내주셨고, 일단은 매도적인 관점. 근데 시장에 대해서는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시장. 아, 네, 그런 부분을 잘 흡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캐스팅이 될지. 맞습니다. 자, 지금 유로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내일장에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셨던 그 유로 FX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자, 유로 FX 24T, 24틱을 손절 후에 1.24340에 다시 한 계약 매도 중인데요. 손절가와 목표가를 부탁합니다. 라고, 네, 저희 유튜브에 좀 남겨주셨는데요. 손절 후에 다시 한 계약을 좀 매도로, 네. 340이요? 네, 1.24340달러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한 계약 좀 매도 중에 현재 좀 포지션 물려 있으신 것 같은데, 손절가,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현재 유로 FX는 1.2403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 1.24340달러에서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짚어주시고, 당연히 손절도 같이 좀 짚어드려야 그 가격적인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한 계약에 대해서 좀 의견 나눠볼까요? 네. 네, 우선은 뭐 목표가와 손절가가 손절가. 아니라 익절가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은 뭐 본인 시청자님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추세를 넘어가지 않는 거겠죠. 그렇다면 네. 추세 저항을 한번 끄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1.2420대죠. 그렇다면 이 구간대 중요한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떤 구간이죠? 뭐 이렇게 보자면 얘네들 한번 매도로 쭉 밀어졌던 구간들 있죠. 매도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애들. 자, 그렇다면 이 구간들이 1.2420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2420대 위에다가 익절을 잡고 보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아, 네. 오버를 하기도 편하시고, 그러면 수익을 충분히 챙기실 수 있을 거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 구간 위를 치지 않고 그냥 매도로 빠진다면 걔네들은 그냥 홀딩 전략이겠죠. 자, 우선은 아까 뭐 목표를 지정해드린 것 같은데요. 큰 그림들. 네. 뭐 우선은 굉장히 큰 그림들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선 1차 목표는 1.2340대, 420대를 우선 1차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방들 깨는 것까지를 우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들 보시는 게 좋고, 얘네들은 목표치를, 내일, 말 나온 김에 내일 저녁에 무방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셔가지고 네네. 들으시죠. 자,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크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00대를 깨는 걸 봅니다. 근데 문제는 월물입니다. 월물 안에 갈 거냐에 대한 문제고요. 그거는 네네. 좀 더 제가 뭐 이렇게 바로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좀 1, 2분 동안 분석을 해가면서 월물 안에 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우선은 추세 하단부들 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실 건 달러 인덱스입니다. 90.450대. 40대 초반 찍으러 간다고 믿고 보십시오. 자, 얘네들 90.450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92.730대까지 갈 수 있는지 이 구간에서 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수로 이 자리 간다는 거는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이 자리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뒤집어서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치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 구간을 깨는 걸 보겠다는 거고, 저는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8월 2일 2월 9일이죠. 2월 9일이니까 2월 9일 날 얘네들 저가를 우선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좀 짧은 구간들 보시고요. 이 구간들 출렁거릴 거니까. 그리고 목표는 뭐 이 정도면 추세가 될까요? 시청자님한테. 근데 이 정도까지 가능성을 보고 그냥 미시고요. 그 다음에 물량들이 몇 계약이시죠? 2계약 이상이신가요? 한 계약이셨습니다. 아, 지금. 한 계약? 네. 한 계약이시면 여튼 손절은 안 됩니다. 아, 익절로 네, 잡으시고. 익절하고 다시 네네. 매도를 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가장 뭐 그냥 책임감 있게 던질 수 있는 건 본청 자리에다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까지 오면 어차피 버텨버린 게 낫죠. 그래서 이왕 짧은 익절을 빨리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 구간들 그냥 이렇게 믿으십시오. 얘네를 이상 치면 별로 안 좋잖아요. 다시 들어간 게 낫지.
그래서 1.24, 20대 위에다가 익절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다시 익절이 돼버린 재매도를 보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목표는 좀 크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력이 되신다면 차라리 분할 대비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인데 아직은 단타 구간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세도 못 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런 짧은 구간에서 이거 못 깨는 아이들을 뭐 손절을 위에다 잡고 잔다? 그거 별로 좋지 않고요. 네. 얘네들은 이 구간을 뛰어넘으면 어차피 이 구간까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익절이 돼버리면 그냥 위에서 다시 재매도 치는 게 나으십니다. 네. 그리고 롱포로 끌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익절 좀 잡아주시고 1.24 2형 라인 익절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재마스터니 또 여러분들의 질문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또 설 연휴 이후에 내일부터 좀 많은 분들이 거래하기를 원하시고 또 시장 좀 분석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료 방송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어요? 네.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네. 갑작스레 결정하신 거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많이 안 해드린 것 같아서요. 네네. 그래서 요즘 또 오늘 또 구간이 짧아서 저희끼리 한 40, 50핍 또 오기 전에 먹었는데, 무료 회원님들한테 많이 오늘 또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내일 전반적인 시황과 그 다음에 뭐 잘못된 포지션들이 있으면 제가 전략적으로 좀 꾸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흔히 우리 이런 얘기하죠. 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런 말하기 좀 제가 민망하지만 지금 올림픽 시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네. 해외 선물의 해외 선물의 신에서 네. 금메달을 딴 우리 배틀리그 우승자 선제 마스터 아니시겠습니까? 네, 시즌2 우승자시죠. 네. 금메달 다운. 오늘 네. 또 면모를 보여주셨다 생각으로 네. 뭐 제가 해설이긴 하지만 이제 선재 마스터님의 이런 그 분석. 네. 시장 분석 저도 이제 정말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데요. 네, 옆에서 잘 보시더라고요. 네, 그냥 집중해서 봅니다. 그래서 네. 많이 저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네. 이런 선재 마스터의 시장 분석 내일 모방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출연진 분들이 모두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내일 저녁 야간 시간대에 좀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저녁 9시에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전문가 방송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전문가 방송 안에서 손재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 방송 진행을 한다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해외 선물 관련된 뭐 거래라든지 포지션에 대한 부분 무료 방송 통해서 좀 해결해 보시고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하단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이어서 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또 문자로 온 사연 함께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476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아시아시장 쪽에서 상품군 여쭤봤잖아요. 자, 이 상품이 나왔습니다. 엔화를 9,400에서 9,400선이겠죠. 5계약을 매도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버나잇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로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엔화, 재패니즈 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가격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일단 통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재패니즈 옌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9,498인가요? 9,39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수가 꽤 되잖아요, 지금. 5계약이십니다. 와서님, 지금 오버나잇에 대한 부분 가능 여부도 좀 여쭤보셨고, 5계약을 매도 중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롱포로 보자면 오버나잇은 가능할 거라 보고요. 대신 9430까지 얘네들이 반등할 가능성들이 있어 봅니다. 우선은 9410대를 막아내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우선 9410을 다시 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9400이라서 좀 약간 매도 계약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증거금을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이 5계약이 일반적으로 개인들 뭐 한 계약이나 미니 하는 것처럼 그런 물량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체 물량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좀 그런데 뭐가 됐든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우선 얘네들 지니까 이상 한번 반등 주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9240 지수까지를 가능성이 열고 지속적으로 얘네들
그럴 가능성이 높은지를 계속 보고 배팅할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황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얘네들 올린 그림의 패턴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돌파 시도를 하다 물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림들이 힘이 없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세를 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등 여지가 높다고 보시고요. 우선은 지니까 잠깐 윗자리까지 보합을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네들 길게 오버를 하고 싶으시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길게 가져가. 네네. 저 같으면 세계학은 익절을 하고 나서 분할을 위해서 다시 세계를 대비합니다. 총 물량이 5개라고 가정을 뒀을 때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오버를 했을 때는 아마 물려서 밀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루 오버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시에 재매도를 쳐야 될 구간이라서 좀 별로 그냥 단기 오버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네. 롱포의 분할 매도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추천해 볼 만한 구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아직 가능성이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얘네들은 보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매수적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반등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세계학에 대해서는 먼저 익절을 하시라.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네,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 혹시 그 방송 보고 계시면 네네. 방송국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지금 네. 굉장히 이제 이거는 가격 대응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스크 관리, 계약수 관리 굉장히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5계약을 매도 중입니다. 오버나잇 가능한지요?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리상에서. 그럼 이분이 지금 얼마의 자금이 있고 그 중에 얼마를 지금 5계약을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들어간 시점이 지금 일봉을 보시게 되면 어떤 변곡상에서 추세 매도를 들어가기 좋은 시작 지점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어떻게 5계약을 딱 풀배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리다 5계약 쌓여서 들어간 거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응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과정에서 계약수를 쌓아놨는지 그리고 자금 사정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꼭 그 전화 연락처 남겨주시고 따로 상담을 드리겠고요. 제 예상대로라면 지금 이분은 여기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약수가 늘어나면서 왜냐하면 5계약을 한 번에 매도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굉장한 고수입니다. 근데 고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5번에 가능한지 그냥 지금 내가 초기에 잘 들어갔으니까 매도하고 버틸 거야 라고 가고 손절 잡고 가는 건데 네네. 5번에서 물어보셨다는 것 자체는 물려서 계약서 쌓여가다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그런 계약 어떤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좀 낫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갖는 게 낫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5개까지 온 과정도 좀 중요하고 네, 그 부분에 진도 대해서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 남겨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뵌 것 같아서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 것 같은데 손재 마스터님이 지난주 화요일 날에 저희 신세계 찾아주셨죠.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네, 우선은 크루드 오일이 잘 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장이 휴장이라서 오늘 조기 폐장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있잖아요. 다시 되돌아왔는데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네요. 오늘 네. 굉장히 즐거운 거고요. 이미 아시아 유럽장에 큰 수익을 내고 오기 전에도 충분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좀 오늘 편하게 보내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달러 인덱스 영향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의 큰 그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오랜만에 다시 연휴 보내고 왔는데 다시 또 서울경제 먼저 처음 와서 하니까 또 다시 고향을 다시 찾는 듯한 느낌으로 따뜻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오신. 네, 손재 마스터님.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또 무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저희 신세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손재 마스터님이 진행하신 무료 방송 저희 설교제 TV 샘플레스에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월요일자 함께한 김경 PD. 네, 오늘 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그렇게 급박한 뉴스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휴장이지만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 스캔들 다시 불거지면서 증시에도 많은 영향이 끼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만큼 지금 계속해서 이 FBI의 수사 진척 사항이 외신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도 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한산
신선했지만 내일장을 위한 김경윤 PD 또 의견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김호근 해설위원님, 네. 네, 오늘의 빙질에 대한 의견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네. 또 좋은 빙질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연휴 지나고 좀 마음이 뒤숭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한번 좀 쉬는 템포로 가져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주인공을 찾는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매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이제 신세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앞서서 좋은 빙질로 그리고 또 마스터님은 또 마스터님 전략으로 함께 해드렸지만 뭐 동계 올림픽에서도 그렇듯이 자기의 그 페이스 조절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유종의미도 중요하고요. 네, 모든 맞습니다. 과정이 다 중요하겠죠. 네. 매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페이스 조절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많은 질문 주셨는데 내일 저녁 또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못다한 질문들 함께 풀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까지 대부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